공항에서 사라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일단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요,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 장면, 서울공항, 정청래 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을 배웅했던 정청래 대표였는데요. 여당 대표의 공항 환송 행사 불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부실투표라는 문제가 엄중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통령의 환송을 위해서 우르르 나가기보다는 최소한 노력하기 위해서 한 거다. 당이 더 바쁠 때죠. 입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말한 그 다음 날 말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조사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그리고 대통령 순방, 이 순방길 하나 더 이례적인 건요, 관례상 주로 귀국 행사에나 참석했던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저렇게 바로 김혜경 여사 옆에 오늘은 대통령 부부를 배웅한 겁니다. 이 8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보란 듯이 김민석 총리를 명픽으로 찍은 건 아니냐, 민주당내 해석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처음으로 안 갔단 말이죠. 이거를 안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네, 정 대표 불참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예.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 환송 행사에는 처음으로 참석했죠. 그러게요. 청와대는 정 대표의 불참에 대해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우선 오전에 공지를 냈죠. 중동전쟁 장기화 등을 염두에 두고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내외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면서 정 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셨듯 선관위 사태가 심화되고 있고, 또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돼서 환송 행사 자체를 최소화하는데 청와대와 당이 뜻을 모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다 정청래 대표 공항 갔다가 오늘만 안 갔고, 모르겠어요. 그 강훈식 실장 얘기로는 정청래 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안 간 것 자체, 안 부는 것 자체가 청와대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는 지금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대표 안 부른 게 전당대회와 관련된 대통령의 시그널이다. 이건 지나친 해석이라고요. 지나치다. 예. 네, 민주당 내에선 갑론을 박 중입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정이 메시지라는 말이 있지 않냐. 예. 어제 취임 1주년 대통령 기자회견의 메시지를 연상해 보면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도 어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경고라고 했죠. 친청계에선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인 거리두기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흘러가는 흐름과 분위기가 뭔가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 대표의 연임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가 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예. 사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 당대표 누가 되든 뭐 별 상관이 없다, 청와대는? 네, 그렇죠. 즉 누구냐보다 어떻게 당을 운영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선거에 대한 책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집권 2년 차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물에 집착할 이유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네, 정청래 대표든 김민석 국무총리 등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이든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청와대와 손발을 맞추면서 정책 드라이브를 세게 걸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는 거죠. 정 대표와 이미 손발을 맞춰왔던 만큼 예. 정 대표의 연임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 기류는 이제 이상훈 기자가 잘 설명해서 알았는데, 근데 뭐 이건 어쨌든 제 딴에는 뭔가 막 의심을 거두진 못해서 실제로 대통령이 어쨌든 김민석 총리를 이제 차기 당대표로 한번 세게 밀어주고 대놓고 밀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해석과 관측은 뭐 제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정도 분위기면 정 대표가 당권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연임을 도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도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콕 찍어 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예. 연임 도전 놓고 정청래 대표 머릿속은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에선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책임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연임 도전 만류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저런 얘기를 했네요. 네, 예. 그렇죠. 예. 네, 정 대표는 비공개로 차기 당권 행보 오늘 이어갔는데 오늘 환송 행사에는 불참했지만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였죠. 전북 지역 찾았습니다. 예.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했고 또 이어서 고창 선운사를 찾아 주지스님과 차담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한 중진 의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북 방문은 민심 달래기 용이었다. 그러면서도 전당대회 핵심 승부처는 호남이고 또 호남 민심을 가장 먼저 잡겠다는 의도라면서 사실상 당대표 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예. 네, 또 정 대표 지역 행보는 더욱 활발할 예정입니다. 당장 12일에는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요. 예. 다만 당초 11일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또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던 일정은 국회 본회의가 아하. 잡혀서 취소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이사원 기자에게 왜 오늘 공항에서 정청래 대표가 사라졌는지를 물어봤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유럽 떠났어요. 환송하는 곳에 청와대 스태프들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김민석 총리가 참석했는데 정청래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묘한 구도.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장을 내민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정청래 대 김민석의 구도, 묘한 구도 속에서 이 장면. 정청래 대표는 빠지고 김민석 총리만 얼굴을 보였다라는 묘한 구도. 그럼 최근 1년간 출국 행사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정청래 대표 출국 때마다 공항 찾았다는 거예요. 있죠, 얼굴 있죠. 8월에, 9월에, 10월에, 11월에, 1월에, 3월에. 그런데 왜 이번엔 안 왔을까, 못 왔을까? 안 갔을까, 안 불렀을까? 양태형 변호사님, 안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사실 전 둘 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선관위 사태가 워낙 지금 국민적인 분노와 또 이제 지금 이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적인 진짜 사활을 걸고 개혁을 해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고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 특히 여당 대표가 대통령 유럽 환송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선관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자칫 사실 저렇게 당대표가 대통령과 이렇게 화기애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선관위 문제로 지금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이게 지금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가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 반응은 어떨까요? 일정이 메시지다. 정 대표가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거야. 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선거 직후 후임 총리 지명하면서 차기 당대표는 김민석이라는 메시지를 준 거야. 라고도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신문에서. 또 다른 민주당 의원. 당원들에게 누구를 지지하는지 명확한 신호를 준 거야. 라고도 얘기합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라는 해석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 조경 변호사님,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다. 이거 되게 묘해요. 그러니까 당권 경쟁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시작됐죠.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의원들은 하게 될 겁니다. 네네. 이 상황을 이 대통령이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전 총리는 아니죠. 지지의 의사 표시가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청와대의 그 입장이라든가 당대표 쪽의 입장을 봐도 그렇게 오해 살 만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굳이 환송 행사에 얼굴 안 비치는 정도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정치를 그렇게 해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저는
뭐 저런 문제로 해서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싣고 정청래 대표의 어떤 각을 세우면서 향후 당권 구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여기에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귀국 행사 때는 가지 않을까요? 좀 이 상황 자체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지 당권과 관련된 어떤 청와대 대통령의 의지나 메시지가 들어있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정청래 대표는 적이 없었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이 묘합니다. 친청 이원택과 오찬, 선운사 방문. 급한 일정은 아니었다. 이거 묘합니다. 안녕하 의원님. 아까 일정이 메시지다라는 어느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간다는 건 그게 메시지인 겁니다. 네네. 어느 날 누구를 만나는가 그게 메시지고요. 저도 사실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은 모릅니다만은 현재 언론에 나오는 것, 그다음에 이제 현재 상황을 본다면은 정청래 의원이 어찌 됐든 어떤 의도에서든 간에 배제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대개 지금까지 환송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 귀국 때 대통령의 귀국 때는 참여를 해가지고 공항에서 영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 대표는 앞서 보도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환송 행사에 참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다? 왜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 정청래 대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고유의 일정이 있어서 빠지냐?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원택 당선자를 만나러 전주를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선운사를 방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청와대 설명처럼 지금 저기 뭐 선관위 사태도 이런 복잡한 문제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면 지금 당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여유 있게 전라북도를 내려가서 당선자, 그것도 친청계로 알려진 당선자를 만나서 식사하고 선운사를 방문했다. 이건 청와대 해명과 좀 엇갈리는 것이죠. 그러네요. 청와대는 지금 바빠서 긴급한 상황인데 저를 방문했다?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 시기에 사퇴를 할 때 대통령의 허락이 없이 본인의 뜻만으로 총리직을 내놓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 구도 하에서요. 아마도 나 당대표직에 나가겠다. 그럼 열심히 해봐라. 이 정도 이야기 충분히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총리가 환송식에 나타났다. 대신 강력한 경쟁자로 보이는 정청래 당대표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메시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많은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창대 후보의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요. 정청래 대표와 경쟁을 했던 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박창대 당시 원내대표였죠. 이게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현 대표한테 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 이제 이번 대통령이 순방을 끝마치고 돌아오고 공식적인 선거가 들어선다면은 민주당의 내분이 아마도 내부 사정이 신문 정치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다양한 건데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욕설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세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반말에 모욕적으로 거의 폭언인지 주장인지 알 수 없는. 그럴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가죠. 소수만 남겠죠.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중립하려고 노력했어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조사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자, 혹시 이게 누구를 겨냥한 발언일까라는 논란인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 표정 관리 안 됐다, 욕설 잘한다고 강하나 안 된다. 그런가 하면 내각, 특히 이제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구체적 성과를 낸 내각이 있을까? 얘는 다른 역할 맡는 게 걱정이다. 극과 극의 평가가 아니냐라는 정치 해석이 나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욕설 잘한다. 그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지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6월 4일부터니까 뭐 오늘이 한 6월 10일이니까 딱 1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제일 유명한 단어가 뭐였냐면 명청 갈등이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는 명청 갈등이 아니라 명청 전쟁이 개전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왜 그 공항에 안 나가고 물론 나오지 말라고 했다 해서 못 갔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왜 서울에 있지 않고 왜 전라북도를 갔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정청래 대표는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군이 있는 이원택 지사한테 간 거 아닌가? 호남에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2025년에도 명심은 정청래한테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명심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요번에 인천시장 된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대단한 게 그 역풍을 뚫고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을 믿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순방 갔다 오면 또 뭐 하고 계속 그런 딴지를 갖다가 놨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주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길 때를 다 지고 그다음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반격이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은요. 정청래 대표하고 같이 당정을 논의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을 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내 파트너가 돼야 되느냐 김민석 총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작년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뭐 한 이제 2달쯤 남은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 그 생각 듭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해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옆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고 김민석 총리도 보이는데 그동안 좀 눈에 잘 띄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민주당 뭐 대표라든지 원내대표도 늘 환송 행사에 참석을 해왔었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이번에는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오늘 뭐 밝히기를 보통의 경우는 순방 성과나 이런 것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등등은 가가지고 그런 환송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국내 상황이 좀 엄혹하기도 하고 엄혹하다는 의미는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불신이 계속 깊어지고 있고 국회에서 빠른 해결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중대성 그리고 뭐 중동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국회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참석을 안 해도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간의 상황은 이제 그렇지만 세간에서의 해석은 좀 달리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8월 17일 날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 이전까지 아마 2개월여의 여러 가지 경쟁 구도가 또 형성이 될 테고 또 그 과정에서 당원들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된 주장들을 할 텐데 지금 요 모습이 이 정청래 대표에게 향하는 어떤 대통령 무언의 메시지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봐도 약간 그렇게 해석할 대목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후임 총리가 지명이 된 상태이고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의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행을 한 사람과 동행을 뭐 안 한 것보다는 못한 걸로 보이는 사람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북에서 이원택 당선인과 오찬을 했다라고 하는데 엇갈리는 행보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담긴 행보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이번에 지방선거보다도 그 이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사실 나온 거예요. 숫자로는 12대 4가 나왔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서울도 뺏겼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야당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자 2명이 다 살아남아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서사가 붙어서 훨씬 더 강력한 대권 후보가 나온 것인데 그런데 여당에서는 오히려 유력한 대권 후보들 중에 2명이나 이제 문제가 됐고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과연 제대로 챙겼나? 여기에 대한 블레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명청 갈등이라고 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제 대통령 되신 지 딱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그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지금같이 껄끄러웠던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돼서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무조건 재선하기를 원할 테니까 이러한 파열음이 앞으로 한 2달 동안에 어떻게 또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그런 당내의 논쟁과 논란이 이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준 거거든요. 우리 당내에서 있었던 뭐 뉴 이재명이든 뭐 ABC 논쟁이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그릇을 키우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수용되고 합의되고 할 수 있는 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논쟁들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결론이 곧 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초창기에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방선거에 관한 사안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과 평가를 충분히 해나가면서 정청래 대표의 공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8월 전당대회 때 심판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 왼쪽에 있는 게 친명이고 이쪽이 친청 같은데 물론 민주당 내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친명이고 친명 친청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빨리 김칫국을 마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사퇴할 정도의 참패인지는 좀 엇갈린다 이런 반응도 있네요. 박창환 교수님, 사실 민주당도 해석을 놓고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준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긴 거야, 진 거야 이런 느낌이 사실 민주당 내에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긴 건 맞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서 졌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겼다는 사람도 있고 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긴 건 아닌 것 같은데 딱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니까 당내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좀 정리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로서는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 재임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형국으로 가겠다 이런 이제 느낌은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정청래 대표가 사퇴할 정도로 그럼 뭐 졌냐? 또 그건 참패냐 이거는 또 그건 아니에요.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승리라고 할 수도 없지만 거꾸로 참패했냐 그럼 또 참패는 아니거든요. 자, 그럼 결국은 지난 당대표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에서 굉장한 결집력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 권리당원들에 대한 결집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원들이 지금 이 전략적인 지역구에서 서울시장이라든지 북구갑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을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어떻게 볼 건지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청래 대표 좀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마치 이제 당이 모든 걸 잘못했던 것처럼 정청래 대표의 책임인 것처럼 오늘 보니까 김민석 총리는 정말 최고의 총리였다 했잖아요. 어제도 그런 칭찬을 하셨죠? 네. 정청래 대표는 아마 집에 가서 이불을 덮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스벅은요?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본인이 지금 거친 이야기들, 그다음에 스타벅스 사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표심에 많이 작용했는데 그 누구도 말을 못 하잖아요. 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는 집에 가서 혼자 말로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상황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